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성공단 전 이사장 김진양입니다. 현재는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선에 처음 해서 차기 정부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비전을 여러분들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단체제 속에서 70여 년 분단경제를 살았습니다. 분단경제와 완벽히 대비되는 평화경제, 남북경협이 엄청나게 고도화되고 남북경협을 축으로 동북아 동아시아 경제 중심 축으로 발돋움하게 될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비전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요. 차기 정부가 이런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비전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비전은 실은 엄청납니다. 평화경제는 평화와 번영, 국민행복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번영을 담보하죠. 그리고 경제 번영이 평화를 더욱더 구조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경협 자체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평화 번영, 국민행복 경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경제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한반도 평화 경제는 전환적 공정 성장의 핵심 축이기도 합니다. 시대, 공간, 사고, 산업, 세대의 대전환을 가능케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화경제는 명실상부한 대전환 경제입니다. 시대 대전환, 분단 시대에서 평화 시대로 실질적인 통일 시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공간의 대전환, 분단 체제, 휴전선 이남, 남측에 갇힌 섬나라 경제를 한반도 전체를 이어 동북아, 동아시아 전체를 망라하는 해양과 대륙을 잇는 해력 경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경제입니다. 사고의 대전환은 어떻습니까? 분단 체제 안에 갇힌 사고, 검열, 속박, 후속, 수많은 그런 타율에서 열린 사고, 자율, 창의, 독립성 등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휴전선 안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기차를 타고 마음껏 평양, 신의를 거쳐서 중국,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까지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는 열린 사고. 우리의 사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범세계적인 인식의 대전환을 환경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평화경제입니다. 산업의 대전은 어떻습니까? 각기 다른 남북의 산업 융합으로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적 경제 토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과 석탄화학은 다릅니다. 우리는 석유화학 중심이죠. 북측은 석탄화학 중심입니다. 산업이 다른 두 산업이 융합되면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비단 석탄화학, 석유화학의 차이뿐 아니라 전혀 다른 남북의 산업적 토대들이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대전환 어떻습니까? 남북의 ICT 스타트업 협력을 통한 산업 대전환과 그 주역인 남북 청년들의 산업 주도 세력으로의 전면적인 등장, 미래 세대의 전면화죠. 우리는 더 이상 20세기, 21세기 그 구조가 아닌 새로운 미래 세대들이 창출하는 고도화된, 더욱더 첨예화된 경제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이 평화경제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남과 북이 해봤던 개성공단은 재개를 하면 됩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사실은 아무리 제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제재는 개성공단 자체를 제재하지 않습니다. 남북 경협을 통해서 평화를 실질적으로 만들었던 제재의 목적이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제재입니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재개 자체는 평화를 구현하는 제재의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차기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의 약속 합의 실천입니다. 남과 북의 약속은 지키고 합의는 실천하겠습니다. 이것은 안보리 제재, 국제 제재와 다르게 추진되느냐 아닙니다. 제재를 지키면서도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죠.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할 수 있느냐 그 의지입니다. 이 의지, 국민행복, 국익적 관점에서 남북의 약속은 지키고 합의는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당위적 명분을 가지고 추진하면 됩니다. 이 개성공단 재개는
지난 14년간 개성을 가동해 봤던 그 경험을 토대해서 엄청난 실익들을 담보합니다. 개성단은 다들 아실 겁니다. 평화와 번영의 구조와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평화 프로젝트, 경제 프로젝트였죠. 평화도 담보하고 돈도 벌던 곳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미래경제 창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산업 기업 경쟁력을 담보했던 게 바로 개성공단이었죠. 이런 개성공단이 남북 경협을 통해서 북측에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경제는 섬나라 경제가 아닌 대륙 경제, 해륙 경제, 민족 공동체 경제 속에서 폭발하는 성장성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남과 북이 6만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했던 그곳에서 평화도 경제 번영도 담보했던 기업들에게 이윤 창출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남측의 기업들이 이 과정들 속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벌었습니다. 남북이 함께 14년간 개성을 운영했습니다. 14년간 평화와 경제 번영을 함께 도모했던 살아있는 실정적인 평화경제의 체험적 창이었어요. 그 개성에서 얼마나 벌었을까요? 이 개성공단이 남북 경협이 고도화될 때 다른 지역에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나는지를 먼저 체험적으로 해본 곳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개성의 핵심 가치는 바로 평화, 경제, 안보, 통일이었습니다. 평화적 가치, 안보적 가치,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 엄청난데요. 평화 경제의 미래비전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담보합니다.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경제의 창인데요. 어떤 경쟁력을 어떻게 담보했을까요? 1대 30의 효과. GDP 기준으로 우리가 1을 투자하면 30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남북 경협의 시너지 효과죠. 이거 굉장한 폭발성입니다.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성공단에서 돈을 못 벌면 이미 그것은 기업이 아니다. 이 두 문장은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셨던 남측 입주기업 사장님들의 일관된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개성공단을 재개해야죠. 그리고 2개, 3개, 10개, 20개 남북 경협을 확산시켜야죠. 남과 북, 북과 남 우리 모두에게 평화도 담보하고 신뢰도 구축하고 경제적 번영도 담보하는 바로 국민 행복의 물적 토대인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장치인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국익은, 국민 행복은 양보하거나 눈치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이 가져다 줄 엄청난 실익들입니다. 그런 이런 개성공단의 경제적 비교 우위는 어떻게 담보될까요? 첫 번째, 세계 최고 경쟁력의 노동력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진짜 똑똑하고 진짜 책임감 강하고 일 잘하는 북측의 노동력, 그리고 고품질 생산성, 너무 일을 잘하기 때문에 고품질 생산성을 담보합니다. 12년 무상 교육을 받고 있어요. 우리만큼 똑똑하죠. 임금 인상률 5%, 이직률 0%. 즉 북측 노동자들은 기업을 이동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옮기지 않습니다. 숙련도가 갈수록 높아지죠. 서울에서 1시간 거리입니다. 무관세 지역이에요. 원부자재 들어가고 완제품 나올 때 관세가 없습니다. 물류 1시간, 생산과 공급의 기동성, 무엇보다도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문화를 갖고 있고 똑같은 음식을 나눕니다. 언어, 문화, 이 민족적 정서 일체감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공단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해외의 여러 나라들 공단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폭력입니다. 이 도표는 말입니다. 개성에서 1억 원을 생산하는데 북측에 얼마가 전달되는가? 570만 원입니다. 1억 원 생산 대비 동대문 시장에서 하면 8,300만 원이 듭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신규 기업 5년 평균 생존율, 국내 기업 27%, 유럽 42%, 개성에서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 경협은 망하지 않는다. 정치, 군사적 리스크만 없으면. 평화경제로 가게 되면 정치, 군사적 리스크는 없습니다. 무궁번영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되겠죠. 세계 1위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창출된다는 겁니다. 개성의 기업 경쟁력들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남측의 고용 창출 효과도 엄청납니다. 우리의 기업들이 동남아로 빠지게 되면 일자리는 다 상실되죠. 남북 경협을 통해서 개성단이 가동이 되다 보니까 연관 협력업체들이 함께 돈을 벌게 되고 고용을 엄청 창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고용 창출, 즉 일자리 만드는 데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요. 부가가치 창출, 잉여가치 창출, 이윤 창출에
개성만한 곳은 없더라. 이것은 여러 다양한 통계들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개성공단이 북측에 5개, 10개, 20개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평화경제가 고도화되는 과정인데요. 국민행복이 커져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2010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입니다. 그 모든 기업들은 다시 100%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다시 보내달라고 합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되고 나서 말입니다. 이후 우리 기업들 대부분 동남아로 빠지게 됐죠. 한 해 통계를 봤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내 모든 기업들의 해외 투자 금액이 약 500억 달러가 해외 투자됐습니다. 개성공단 14년간 북측에 투자된 금액은 6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약 83배가 한 해 동안 한반도의 부와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됐다는 겁니다. 해외로 투자되는 저런 금액들이 남북 경협에 평화경제에 투자될 수 있다면 이것은 폭발하는 제2의 한강액이죠. 엄청난 대한민국 경기 고도 성장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왜 그 눈에 보이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들을 도외시할까요? 평화경제의 미래인데요. 한국 제조업이 다른 게 아닙니다. 독일, 일본, 중국 이 우리의 제조업 경쟁 국가들이 우리를 추월했기 때문에. 그런데 개성공단 같은 남북 경협은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기술 경쟁력, 생산 경쟁력을 담보합니다. 남북 경협은 대한민국 제조업 기업이 한국의 경제가 압도적 1위를 달성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남북 경협을 평화경제를 해야 되는 이유이죠. 개성공단 재개시의 기대 효과들 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개성공단, 한반도 평화경제 상징인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선언, 그 자체가 이미 소위 말하는 안보 리스크를 넘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개성공단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개성공단 14년의 실전적 경험을 가지고 전 산업 분야를 한번 제가 확대시켜 봤습니다. 바로 한반도 평화경제 주요 영역의 경제적 수요 규모들인데요. 남북 경협이 고도화될 때 그냥 떠오르는 영역들을 한번 툭툭 적어봤습니다. 얼마나 큰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북측의 지하자원, 남북의 자원협력 분야입니다.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북측의 지하자원 가치는 말입니다. 5,370억 달러 내지는 3조 7천억 달러 너무 다양합니다. 히토류 추정 매장량을 합산하면 9천억 달러 내지는 7조 달러까지 이야기합니다.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하자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북측이 갖고 있는 세계 10위권의 지하자원 하더라도 마그네사이트, 아연, 납, 텅스텐, 무연탄, 철, 망간 엄청납니다. 이 지하자원들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말고 북측의 자원지대에 자원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투자하고 개발하고 남과 북이 함께 나누면 되겠죠. 그리고 북측의 그 많은 자원들을 우리 남측 산업의 수요로서 쓸 수 있습니다. 이 남북의 자원협력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 경제를 창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북측의 경제특구 건설 산업 내지는 남북의 산업협력 내지 융합을 통한 경제적 기회 창출은 어떨까요? 북측은 2015년도에 27개의 경제특구, 관광특구를 국가급, 지방급을 발표했습니다. 이 27개의 국가급 경제특구, 지역 경제특구들을 건설, 개발하는 수요가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개성공단 2천만 평, 1억 평까지 확장해가는 과정이 북측에 수많은 도처에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이 함께 그것을 건설하는 산업적 수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런 북측의 27개 경제특구 지역에 남측의 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 산업협력을 했을 때의 경제효과는 그야말로 연간 수천억, 수조 달러를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남측이 일자리 창출에도 엄청난 압도적 기여를 할 거예요. 지금의 청년 실업, 신압으로 봄눈 녹듯이 완벽히 해소될 것입니다. 그 자체가 경쟁 국가인 독일, 일본, 중국을 추월하는 압도적 우위를 실현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남북의 산업협력, 융합, 유망 분야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북측의 특화 산업이라든가 주요 자원을 기반으로 세계 1등 산업, 제품 압도적 우위를 실현할 수 있는 분야들을 한번 제가 적어봤는데요. 철강 산업, 조선, 자동차, 기계 산업 어떻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포스코 철강 원자재를 주로 호주라든가
남미의 칠레 같은 데서 그 먼 곳에서 몇 달에 걸쳐서 실어 옵니다. 북측에는 노천 철광산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갖고 올 수 있습니다. 호주, 칠레에서 몇 달에 걸쳐서 엄청나게 비싸게 가져오는 가격에 한 반값 정도의 북측의 노천 철광산에서 철광 원석을 가져와 가지고 철광 제품을 만들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경쟁력이죠. 이 철광 원자재를 쓰는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 그럽니다. 철강제의 가격 경쟁력이 조선, 자동차, 철강, 이 기계산업 전체의 엄청난 경쟁력으로 연쇄효과를 냅니다. 우리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나아가서 항공, 우주산업 어떻습니까? 남북의 항공, 우주산업 협력은 독보적인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 군수무기산업, ICT 첨단산업 어떻습니까? 히토류는 아시죠? 첨단산업의 실질적인 핵심적인 원자재들입니다. 북측의 히토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순도의 히토류들, 북측의 이 히토류를 기반으로 남북의 ICT 첨단 산업의 그 시너지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배터리, 축전지, 합금, 절삭공구, 야금, 내화산업,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측의 석유화학과 북측의 석탄화학, 시온화학공업의 융합산업, 세계 1등 산업을 추동해낼 수 있는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70년 분단 경제 속에서 남과 북이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기회, 남북의 산업협력, 산업융합입니다. 우리가 퍼스트 무브, 세계 경제의 1등 제품, 1등 산업들을 추동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남북의 산업구조의 다름 속에서 만나는 그 시너지일 것이다. 차이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인이죠. 낙차에서 물리적 에너지가 나온 것처럼 남북의 산업의 차이, 이것들이 세계 1등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경쟁력의 미천이 됩니다. 70년 분단체제가 막고 있었던 우리의 경쟁력을 평화경제, 남북경협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측의 철도, 도로, 항만, 이 국가 SOC 건설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말입니다. 수십 년간 수천억 달러 시장 규모입니다. 아마도 1980년대 중동 특수화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겁니다. 참고로 말입니다. 2014년 2월 중국에서 신의주 평양 개성 고속철 철도도로 이거 건설하는데 6년간 240억 달러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북측은 분단체제, 전쟁이 안 끝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자신들에 대한 공격을 상정해서 이 철도 도로 부분이 거의 매우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의 철도 도로 유래, 특히나 우리 한국의 도로 유래, 북측 전 국토의 도로율을 한 70%까지 올리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계산하기 힘듭니다.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그 천문학적 수치에 산업적 수요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70년 분단체제 동안 개발되지 않았던 그곳, 남북이 함께 만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북측의 전력, 통신, 발전 설비들 이런 것들 국가 SOC 건설 산업 시장 규모도 엄청나겠죠. 이 모두 남과 북이 함께 해가는 영역입니다. 기술협력, 자원협력, 인적협력 이 모든 것들 남북이 함께 해간다는 겁니다. 이 또한 수십 년간 수천억 달러 시장이 발생합니다. 북측의 도시건설, 정비 및 주택건설 현대화 사업 2010년 이후에 북측의 주요 도시 아파트 건설 붐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도시 재생 사업들, 현대화 사업들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남북이 함께 손잡고 함께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또 다른 엄청난 기회죠. 이 모든 것들 자원협력으로 상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 윈윈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2007년 14선언 당시에 말입니다. 남북의 자원협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족 내부 특수거래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싸우는 것보다도 더욱더 싸게 공급했었습니다. 북측이. 남측의 경공업 제품을 주고 북측의 흑연 같은 자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도화시키자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의 경협, 평화경제는 말입니다. 철도, 도로, 물류의 대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섬나라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럽까지 바다로 보내는데 한 달 반, 두 달 걸리죠. 철도, 도로를 통하면 시간의 단축, 물류 비용의 단축 엄청납니다. 남북의 철도, 도로 연결,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 연결, 해륙경제, 기존의 바다를 통한 물류 비용과 시간의 엄청난 절감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입니다. 시장 자체가 진짜 커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득일 겁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남북을 연계하는 국제평화관광의 경제적 가치,
금강산, 설악산, 백두산, 한라산, DMZ 평화, 생태, 환경, 냉전의 상징 DMZ를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나라의 전 세계 많은 평화 애호가들이, 전 세계 많은 청년들이 태평양의 관문인 부산이나 목포나 여수나 이쪽으로 오는 꿈들, 유럽에서, 중앙아시아, 중동 대륙에서 태평양을 보러, 우리가 대성을 보러 유럽까지 가는 것처럼 그들이 평화의 성지 한반도로 몰려오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바로 평화경제가 만들어낼 에너지들입니다. 새로운 세상이죠. 70년 분단경제, 분단체제 속에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새로운 대전환의 경제, 바로 평화경제입니다. 공간, 산업, 시대, 참으로 엄청난 세대의 변화까지 평화경제인데요. 남북경협의 지역별 산업협력 지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많은 것들은 남과 북의 경협이 어떻게 지역과 지역이 만날 수 있는지를 한번 그려본 것들입니다. 우리 남측의 주요 산업도시들, 북측의 어느 지역과 함께 맞물리면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서해벨트, 동해벨트 내지는 중앙벨트, 한반도 신경제지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들인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북측에서 어떤 산업을 하면 좋을까요? 무엇이라도. 다 엄청난 경쟁력을 가집니다라고 합니다. 이미 한반도 평화경제 이 부분은 말입니다. 전 세계 많은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를 합니다. 70년 분단 경제가 평화경제로 탈바꿈하는 순간 한국 경제 내지는 이 한반도 경제는 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한반도 평화경제, 지정학의 감옥을 지경의 바다로 바꿔보자. 동북아시아를 거꾸로 그려봤습니다. 동북아시아 정중심에 이 한반도가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해양의 미국, 그 정중심에 우리 한반도가 있습니다. 지중해의 정중심에 이탈리아가 있는 것처럼 이 동북아시아를 해양으로 봤을 때 정중심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의 감옥을 지경의 바다로 바꾸자는 것이죠. 정치 군사적으로 분단 체제 속에서 진짜 주변 나라들의 이권을 극대화했던 분단 경제가 아니라 남북이 손맛 잡고 경협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경제로 가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평화도 만들어내고 엄청난 경제 번영도 만들어내겠죠. 저 정중심에 바로 한반도 평화 경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약소국가였던 것은 말입니다. 남과 북, 북과 남, 우리끼리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약소국가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어떻습니까? 세계 9위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대한민국 세계 군사력 6위, 경제력 9위, 이 엄청난 분단체제 속에서 대한민국이 평화체제, 남북 평화경제, 한반도 평화경제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에 한반도의 영향은 얼마나 커질까요? 바로 주변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죠. 누구를 위한 분단인가? 우리를 위한 분단이 아닙니다. 분단을 넘어서 평화로 남북경협, 평화경제가 그것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행복, 바로 남북경협의 고도와 평화경제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통일 코리아, 먼 미래가 아닙니다. 섬나라 경제를 해륙 경제로 만들어내는 남북경협의 고도화는 3월 9일 대선, 평화를 실천하는 정부, 적대와 정오가 아닌 화해와 협력, 평화를 실천하는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모든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 비전을 현실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선택, 경제 번영을 위한 선택, 국민 행복을 위한 선택, 한반도 평화경제의 비전 소개해드렸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한민국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이재명은 평화경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